안녕하세요. 단독자 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한 10분 내외로, 네,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컨텐츠가 다른 이러한 유튜브를 하시는, 일명 유튜버들의 컨텐츠보다 좀 자극성이라든가, 일시적 흥미, 이런 뭐 몰입도 뭐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아마 구강 구조가 망가져서 더 이상 이제 언어 구사가 힘들어지기 전까지 컨텐츠가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어 비록 매우 고독한 싸움을 혼자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컨텐츠 내용도 그렇고요. 철학이나 뭐 문학 이런 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역설적으로 전도 유망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제가 제 존재가 이 세상에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어 딱히 소재가 고갈될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의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가 살아있는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다 뚫고 나가고 다 제 걸로 습득시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예, 전등을 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전등을 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불을 켜는 게 훨씬 낫죠. 또 이렇게 제 이제 유튜버에 대한 앞으로의 이 전망에 대해서 고찰을 하다 보니까 불도 안 켜고 쓸데없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다룰 거냐면 테오도르 아도르노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베르그송이나 바타요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대륙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이제 프랑스 분들을 다뤘는데 아도르노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호르크하이머라는 이제 학자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이제 사회연구소에서 지도적인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제 나치가 이 아도르노가 살았던 당시에 이제 유대인을 공격하면서 예, 공직에서 다 추방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직위나 자기 신분 이런 것들 뭐 교사라든지 뭐 이런 교육자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 영국으로 아도르노는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대전 중에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것을 이 책 이름이에요. 호르크하이머와 공동으로 이제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귀국을 해서 사회연구소를 재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도르노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음악 비평도 했었고 작곡가이기도 해요, 아도르노가. 근데 되게 다재다능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만능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미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철학 분야에서. 네. 그리고 미학론도 많이 남겼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관계적 존재로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우슈비츠, 그 당시 이제 히틀러, 그 나치당 산하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죽어 나갔었죠. 그때 이제 이 아우슈비츠의 야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야만을 만들어낸 현대 문명과 문화를 날카롭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아도르노란 사람이요. 그럼 오늘은 아도르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부정변증법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내용이 넘쳐나요. 네. 아도르노만 해도 벌써 부정변증법 말고도 말할 게
진짜 말하려고 하면은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게 이러한 철학이나 이러한 사상가들의 진면모를 알아보는 그러한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여한 저 스스로의 사명인 거죠. 네, 어쨌든 이 아도르노는 헤겔의 변증법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정반합 구조로 들어가는데 진태제 그리고 안티테제 한 다음에 합으로 나아가는데 진체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보이기 편하게. 네,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떠한 현상이라든가 어떠한 상황, 사실이 그대로 지금 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모순이 발견됩니다. 이 정이라는 것에서. 자기 모순과 여기서 약간 이러한 부분이 스스로의 이러한 부분에 반대되는 모습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한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반을 낳게 되고, 여기서 이러한 투쟁과 대립 과정 속에서 하나의 합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약간 진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더 앞으로 전진한다. 약간 통일도 좀 오바고, 뭐라고 표현할까? 약간 조화를 이루면서 정과 반이 아니었던 전혀 다른 제3의 요소로 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헤겔의 변증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차이를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 디퍼런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유대인, 홀로코스트, 대학살 아시죠?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를 평생의 테마로 삼고 밝히려고 한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랑 같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유명한 에리 프롬, 벤야민, 하버마스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은 이제 1923년에 이제 사회연구소를 설립을 했었는데 이 전체주의나 나치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요. 근데 이제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태인 대학살을 이 원인을 바로 당시에 독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헤겔의 변증법적인 발상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겔식 방법으로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정반합, 이 변증법적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홀로코스트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알아냈냐 이제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과 반을 통해서 제3의 요소이자 좀 더 발전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고도의 생각, 좀 고차원적인 생각인 합을 만들어낸다라고 헤겔은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가 아니라 방금 전에. 이것이 헤겔식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문화 문명이 진보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헤겔의 변증법에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나치즘의 원인이 뭐냐면 이제 변증법을 계속 하다 보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나치즘이 추구하는 사회가 뭐냐면 이러한 변증법적인 사고를 반복하다 보면 모두가 획일화되고 통일된 사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생각 A가 있고 생각 B가 있다고 합시다.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합쳐져서 X가 되겠죠. 이 X는 여기서 말씀드린 합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 X와 합의 요소와 또 Y가 있겠죠. 또 다른 뭐 C, D의 생각이 합쳐져가지고 그럼 이 X, Y가 또 합쳐지면 결국에는 또 Z라는 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립되는 요소들과 마찰과 충돌을 빚어내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통일된 곳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헤겔은 생각을 한 건데,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되게 지독한 관념론자였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다 인간의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Z라고 할 수 있는 이 합은 바로 이 정신의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된 그러니까 현실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현실로 이제 빗대어 봤을 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바로 다양한 생각을 부정하게 하는 사고의 동일화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치즘의 생각이 바로 그거죠. 사고의 동일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동일화된 세상이야말로 이 나치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아도르노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일반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독자성을 유지하자.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전체라는 것에 매몰되는 일 없이 비동일성,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비동일성. 네, 비동일성을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개개인으로부터 비동일성의 요소를 반드시 구해내서 그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 부정변증법이 바로 이 아도르노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앞뒤에 뭐 서두에 뭐 이런저런 얘기 했죠. 뭐 컨텐츠가 마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디퍼런스가 그 자체로서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도르노는. 그러니까 하나의 개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개인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은 확정한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러한 요소라는 거죠. 그 개개인의 특별한 저기 A, B, C, D 보이시죠? 이런 A, B, C, D의 생각들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자면 변증법으로 동일화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전체 속으로 묻혀가지 말고 이제 개개인이 전체를 해소시키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해소가 뭐 전체를 이루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이상으로 네,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나치즘을 분석했던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10분이 좀 넘어갔는데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